그럼 이제 최태훈 고수의 눈으로 본 허니문 랠리의 종목들은 무엇일지 최태훈 고수님의 과연 종목 월드컵 고스컵! 와! 고스컵 1라운드를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맨 오른쪽에 있는 거. 팔 진짜 길다. 로봇팔이 쭉 나오는. 네. 로봇. 로봇처럼 이제 팔이 나왔습니다. 로보티즈. 아진 엑스텍? 저는 사실 이거 처음 봤거든요. 아진 엑스텍. 메타버스의 아진 엑스텍이에요. 우리가 메타버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메타버스요? 증강현실. 네. 증강현실. 증강현실의 가상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 XR 글라스가 필요한 건데 바로 아진 엑스텍이 만듭니다. 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산화 기술 성공을 해서 외국 기업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아진 엑스텍은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현대, 두산 이런 대기업들하고 로봇 사업을 협력하고 있어요. 메타버스이면서 로봇. 관심 가죠. 네.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영업이익이 무려 790%나 성장을 했습니다. 갑자기? 네. 연구개발비만 투자하던 회사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관심이 가시죠? 너무 관심 가는데요. 네. 로보티즈는 이름부터 느껴지지 않으세요? 약간 로봇, 로봇. 그렇죠. AI 인공지능 그렇죠. 뭐 이런 쪽. 이 로보티즈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율주행 로봇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만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든 게 아니라 구글, 아마존 이런 글로벌 경쟁사들이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좀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산업이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 자율주행 로봇 특허 기술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 로봇이 막 서빙하는 거 보셨죠? 네네네. 봤어요. 그게 바로 로보티즈의 기술력이에요. 아, 진짜요? 네, 뭐 호텔이라든가 뭐 음식점 이런 데서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네. 점차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보티즈 눈여겨봐야 된다. 네, 주가도 지금 연초에 삼성이라든가 현대차가 투자한다라고 밝혀서 급등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한 4개월 정도 살짝 조정을 받아주면서 옆으로 누워주고 있거든요.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약간 또 메타버스가 좀 거품이 좀 많이 껴있잖아요. 메타 퐁퐁이라고도 부르던데요. 네. 거품이 워낙 많이 껴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로보티즈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로보티즈가. 네. 그리고 좀 로보티즈. 잠깐 누워있다고 하니까 조정받고 제가 있죠. 일으켜 세워주면 되죠. 제가 생각했을 때 최태훈 고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아는 걸 가져오지 않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저는 아진 엑스텍. 1라운드 승자는 네. 아진 엑스텍. 로보티즈를 놓치기 좀 어려운 게 네. 로보티즈는 LG전자에서 지분을 8% 정도 매입을 했어요. 대기업이 지분 매입을 했지만 네. 그보다도 아진 엑스텍을 고른 이유는 훨씬 더 성장성이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착각했네요, 제가. 아니 이렇게 모르던 종목을 또 알려주시니까 네. 2라운드 종목들도 너무 궁금해지는데 두산중공업이야 모두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원전을 만드는 회사죠. 원전의 단점이 뭐예요? 3, 네. 2, 1 위험성이요. 그렇죠. 위험성. 네. 폭파 위험성이요. 방사능 유출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천연 에너지 자원 하면 또 가장 떠오르는 게 원전밖에 없거든요. 이제 각국이 원전에 대한 확보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빌 게이츠가 기존의 원전보다는 방사능 유출 위험이 적고 에너지는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소형 원전으로 가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 SMR,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근데 두산중공업은 왜 그럼 소형 모듈 원전, 이 SMR에 적합한 종목이냐? SMR에 세계 1위 기업이 있어요. 뉴스케일 파워라는 이제 미국의 회사인데 이 회사에 두산중공업이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오, 세계 1위에. 네, 세계 1위에 오. 많은 지분을 투자를 해서 협력 관계에 놓여 있어요. 이 협력 관계를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까지는 비상장 기업이었는데 5월 달에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분 투자했으니까 상장되고 나면 네. 막대한 상장 차익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네. 에너지 정책을 태양광이라든가 수소, 이런 친환경 에너지로 많이 갔었는데 이 친환경 에너지들은 단가가 높아요. 원전만큼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없다. 윤석열 정부가 판단을 하고
이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폐지를 하고 우리도 SMR로 갈 겁니다. 앞으로 뉴스도 계속 많이 나오고 시장의 붐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동아기업. 아까 제가 인테리어 기업 중에서 핵심주 갖고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기업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테리어 핵심주 동아 기업입니다. 동아 마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동아 마루. 네. 네. 바닥재하고 전장재를 만드는 인테리어 전문 기업이에요.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집을 뜯어 고치고 싶어. 뭐 그러면 당연히 동아 기업에 자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적도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집안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은 막 다 뜯어 고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에 있을 때 동아 기업의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바닥에서 10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와 진짜요? 네, 주가가 10배나 상승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작년에 크게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전기차 배터리. 이 동아 기업이 바로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에요? 전해질 용액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 배터리 3사에 모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박이다. 인테리어이면서도 전기차. 네,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을 이유가 없죠. 제가 지금 이 동아 기업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주가가 조정 중이에요. 아 조정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정. 조정을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슬슬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저는 두산중공업. 동아기업은 그 회사 자체가 국내에서만 조금 매출을 낼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 두산중공업은 아까 이제 나스닥 상장 예정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뭔가 글로벌하게. 일단 안 알려진 기업을 나만 몰랐던 걸 수도 있지만 기업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동아기업 뽑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순환으로 이루어졌을 때 저는 두산보다는 동아가 먼저일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 재창 씨가 고른 두산중공업을 올리고 와 역시. 떨어진 두 종목은 저희가 사면 안 되나요? 자, 제가 말씀드린 네 종목 모두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요. 뭐 듣기만 해도 설명만 들어도 좋은 종목인 거 아시겠죠? 굳이 우선순위를 두기 어려웠지만 이렇게 있어요. 가격적인 매력. 이거를 고려해야 됩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비싸게 사서는 수익을 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종목이 좀 높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가격적인 매력이 생기면 그때는 관심을 가져도 된다. 자, 그럼 이제 고스컵 대망의 결승전 아진 엑스텍 대 두산중공업인데 너무 헷갈리는데요 이건? 둘 다 너무 매력적이어서 저는 일단 두 개 살 거긴 한데 메타는 아직까지는 메타 퐁퐁 거품이 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두산중공업을. 저도 두산중공업이요. 승자는 네. 두산중공업. 두 분 감각이 있으신데 맞췄습니다. 원전에 대한 매력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향후 원전은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캐파가 엄청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SMR 소형 원전 하면은 또 두산중공업이 단연 돋보이는 기업이라서 두산중공업은 오늘 고스컵 우승으로 올려놨습니다. 오 너무 좋다. 네, 방송을 보시다가 또 다른 허니문 랠리가 지속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최태은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뭐 주식 2년 차긴 하지만 아직도 부끄럽게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매도 타이밍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고수님이 또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이 타이밍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정배열. 정배열만 알면 우리가 종목에 당하는 일 없을 거예요. 한 번 역배열에 빠진 종목은 계속 침체될 가능성이 높고 이 역배열을 어렵게 정배열로 돌려서 상승이 나온 이런 종목군들은 그 상승 추세를 타서 지속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희 같은 주키즈들은 사실 역배열이 언제 끝나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동평균선이 모여있을 때, 한 곳에 모여있을 때를 주목해야 된다. 오늘 고스컵에서 우승한 두산중공업의 차트인데요. 주가가 쭉 역배열 구간을 지나가서 하락에 하락을 거듭해서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바닥을 치고 이동평균선이 슬슬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때를 좀 노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모든 인평선을 한 번에 뚫어주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 시점, 단기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딱 나오는 모든 정배열이 나오는 이 구간이 매수의 바로 포인트가 되겠죠. 거래가 굉장히 많이 몰릴 거예요. 이때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뭐 매도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받아주는 매수세가 출현하기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뉴스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호재가 많이 나오죠. 네. 그러면서 시세가 계속 더해지고 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럼 지금 삼성전자도 정배열 구간에 다가오고 있나요? 삼성전자의 기술적인 위치는 안타깝게도 역배열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언제 사면 되느냐? 방금 보신 기술적인 흐름처럼 횡보를 거듭하다가 네. 역배열을 정배열로 돌리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죠. 그럼 교수님 매수는 이때 하면 되고 매도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한번 시세가 만들어진 종목은 반드시 엔딩 크레딧을 만들게 돼 있어요. 시세를 마무리하는 그런 강력한 슈팅이 나오게 돼 있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가 오버슈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10,000원에 네. 매수를 해서 30,000원까지 오느라고 평균 단가가 20,000원이 됐어요. 그럼 이거를 효과적으로 팔아야 돼요. 그러면 많은 뉴스를 시장에 흘립니다. 그것이 실적 뉴스, 뭐 애플카 이슈라든가 뭐 이런 개별적인 이슈들을 흘리면서 이 가격이 마치 합리적인 가격인 것처럼 남들한테 계속 알려주게 돼요. 이런 과정에서 강력한 분출구가 나타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우리가 꼬시게 되죠. 이런 구간이 매도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호재에 팔아야 되는데 주키즈들은 호재에 사거든요. 그렇죠.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두 분 앞으로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차트는 정배열. 정배열 활용법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최태훈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